오늘 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챙겨봐야 할 이슈들이 참 많은데요. 두 분과 함께 궁금증까지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후장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오름폭을 더 키워갔었는데 삼성전자가 1.2%까지 단숨에 또 올라왔습니다. 어제처럼 또 강한 슈팅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삼성전자가 1% 넘게 올라가다 보니 코스피 지수도 함께 1%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현재 또 한번 오늘의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2,54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뭐 비슷합니다. 75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시장도 좀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은 가장 먼저 반도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 엔비디아 등등 좋은 소식들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TSMC의 1분기 매출이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36% 증가하면서 지진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매출이 계속해서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갈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오픈AI가 이제 자체 칩을 설계하겠다. 그리고 그 생산을 TSMC 쪽에 의뢰하겠다라는 뉴스까지 전해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 분명히 TSMC에게 굉장히 좀 호재성 이슈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도 오늘 1% 넘게 올라가죠. 여러 가지 재료들 함께 반영하면서요. SK하이닉스도 지금 오름폭을 좀 많이 키우긴 했습니다. 일단은 TSMC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TSMC의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는데요. 네.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일단 딥시크라고 하는 플랫폼이 나오면서 사실 경우의 수도 네. 굉장히 복잡해졌고 여기서 정말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과 그러지 못한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던 기술주들, 특히나 엔비디아를 좀 놓고 생각을 해보면 지난 2년 동안 쉼없이 올라왔던 상황에서 이제 노이즈가 발생이 되다 보니 굉장히 또 공포스러웠던 나날들을 보냈던 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질 않고 또 네. 관세 이야기하면서 투자 심리를 굉장히 악화하다 보니 개별 스토리가 좀 탄탄한 쪽에 당연히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개별 스토리라고 하면 뭐 제약바이오도 있겠지만 반도체 기준으로 보면 결국 TSMC가 얼마만큼의 성장 그리고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만 승자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 같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거리도 어느 정도 좀 나눌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또 들썩들썩거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엔비디아의 향후의 주가의 흐름과 TSMC의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일 것 같아요. 일단 둘 다 모두 긍정적인 지금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문제는 반도체 IT 오늘 굉장히 강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쪽은 윗구리가 좀 달립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에 숨죽여 있었던 삼성전자 밸류체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룹이 있죠. 원익그룹주. 네. 원익, IPS, 원익 QNC 이러한 기업들이 또 오늘은 상대적으로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순환매가 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강했던 기업들의 조정을 기다릴 것이냐. 예. 아니면 정말 오랜만에 순환매가 돌아오면서 상대적으로 시세가 강하게 난 쪽을 쫓아갈 것이냐. 네. 이 부분을 저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저는 유리기판 쪽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제로 해당 장비주들의 실적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라는 명목하에 움직이는 쪽을 한번 단기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또 오늘 삼성전자가 연이틀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 정말 오랜만에 주목해보자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TSMC에 워낙에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좀 잠잠하려나 싶었는데 결국 또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1.2% 정도 상승률 유지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레거시 쪽에 회복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갤럭시 S25 워낙에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기대감 때문인지 외국인들이 연이틀 사고 있고요. 어제 사실 오후 보면 아시겠지만 장 막판에 기관 쪽에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이제는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 HBM이나 파운드리 같은 쪽의 호재가 아니라 좀 작은 이슈들이 여러 개 좀 붙은 느낌이라서 이거 보고 바닥이다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도 될지 살짝은 의구심도 있어서요. 황교안 팀장님 의견 어떠세요? 55,000원 전후가 바닥일 거라고 다들 네. 많이들 생각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닥일 수도 있고요. 다만 사실 바닥에 대한 확인은 주가가 지나고 나서야 좀 이제 후행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하락 추세는 벗어난 걸로는 보입니다. 근데 네.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고 해서 그게 바로 상승으로 전환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횡보 국면을 거칠지는 시간이 좀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지금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 말씀해 주셨던 딥시크와 관련된 이슈들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정도면 그래도 사놓고 기다리기에는 그렇게 지루한 시간이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매매의 관점에서 본다면 1차로 한번 매수를 해보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면 또는 조금 더 떨어진다면 추가 매수를 하시는 방법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으로 들을 수 있는 제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사실 삼성전자가 오후에 올랐던 거는 네. 사실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이유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사주 네. 매입, 대규모 자사주 매입.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급적인 이슈로 먼저 올랐던 것 같아요. 네. 다만 주가가 올라가니까 긍정적인 뉴스들이 같이 따라 붙으면서 좀 주가에 가속을 붙여준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가는 올랐고 지금 일단은 하락 추세는 벗어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메모리 업황 말씀해 주셨던 레거시 반도체 쪽도 그렇고요. 하반기에 있을 이번에 S25도 그렇지만 하반기에 또 다른 이제 폴더블 폰들이 또 신규 이제 좀 라인업들이 기대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는 작년보다는 올해는 확실히 좋은 모습일 거고요. 신규로 접근도 지금은 저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는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더 이상은 빠지진 않는다. 하락 추세는 확실히 벗어났고 우리가 조금씩 이제 기다려가면서 너무 지루하지 않게 또 그 시간을 보내면서 1차적인 매수는 또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앞서 얘기했던 그 유리기판 테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상승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고 급등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단순 테마라고 하기에는 시세 연속성도 지속되고 있고 테마의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SKC나 필옵틱스 이러한 쪽이 대장주로 많이 움직였었는데 어제 오늘 보면 한빛레이저 그리고 새내기조 PIE 이런 쪽이 굉장히 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까 김태정 본부장님께서 유리기판은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셨는데 네. 기다렸다가 나중에 보더라도요. 그 대장주가 이제는 좀 앞서 말씀드렸던 작은 종목들로 바뀌는 것일까라는 또 고민도 되거든요. 대장주가 바뀐다라기보단 대장주가 쉬어가는 과정 속에서 수급이 잠깐 짧게 중소형주 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저는 다시 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지금 사실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어제 오늘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은 이유는 기존에 SKC 혹은 필옵틱스 이 기업들의 주가의 상승도 있겠지만 삼성전자에서도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네. 또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특히나 SKC 밸류체인이라기보단 삼성전자가 정말로 유리기판을 공격적으로 속도를 낸다면 그에 따른 수혜를 지금 받아볼 수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기업들이 이제 이쪽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의 속도 차이가 생겼다라고 보지만 SKC는 실제로 CES에서 유리기판을 선보인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 삼성전기는 아직 안성본이 없는 그런 얘기만 한 거죠. 그렇죠. 네.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실체를 가지고 혹은 상용화를 가지고 혹은 그걸 통해서 큰 매출을 내는 시기적인 시점을 고려를 해본다면 저는 당연히 SKC를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지금 HBM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계속 퀄테스트가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그쪽에서 나온 유리기판 이야기보단 본인들과 지금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SK하이닉스 계열의 SKC의 유리기판이 더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네. 그냥 사업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저는 차라리 유리기판을 투자를 하고자 하신 분들이라면 쫓아가기보다는 SKC의 조정을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모멘텀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이 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기. 네. 삼성전기를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순환매 때문에 작은 종목들이 들썩거리고 있긴 하지만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또 대장주의 시간이 올 것이다. 다소 잠깐 잊혀졌던 SKC 좀 더 조정을 기다렸다가 들어가거나 혹은 또 삼성전자에서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말한 만큼 이중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삼성전기를 바라보자라고 종목까지 추려주셨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어서 볼 수 있는 게 양자 컴퓨팅 쪽이 되지 않을까. 양자 컴퓨팅도 잊을만 하면 뉴스가 계속 전해지면서 뭔가 시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에서 올해 양자 기술에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또 앞으로 이 기술에 대해서는 분명히 밀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또 머지않아 뭐 상용화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부분에 지금 미중 간의 양자 기술 경쟁도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뭔가 봐도 될 종목이 있지 않을까. 오늘 보면 급등세 나타내는 좀 작은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본부장님, 지금 딱 봐도 괜찮은 종목이 있는지 아니면 조금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지 최후의 승자를 꼽아볼 수 있을지요? 일단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에 자꾸 특정 산업을 지원한다는 뉴스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배터리도 그렇고 AI도 그리고 AI도 그렇고 오늘 이야기하는 양자도 그렇고 그런데 이건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우물 안의 개구리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 큰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천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중국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이 돈 가지고는 지금 택도 없는 상황에 그냥 투자한다는 생색만 내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따른 주가의 연속성은 조금은 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통신주가 당연히 가장 맨 위에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저는 보안 쪽을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나 보안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지만 글로벌 각국 나라에서 우리나라 보안 솔루션을 사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의 어떤 좀 특화되어 있는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쪽, 뭐 라운시큐어라든지 모니터랩, 센지랩도 괜찮지만 저는 뭐 슈프리마 같은 기업들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지금은 낫지 않겠나. 그러니까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알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투자할 만한 명분이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은 체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아직까지는 주가 연속성 고민해 봐야 된다. 그냥 테마주다라는 부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야를 넓혀서 양자 컴퓨팅이 아니라 통신주나 보안주 쪽을 보자. 보안주 안에서는 라운시큐어나 슈프리마 같은 종목들 골라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재밌는 이야기 실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K방산주 실적 안 좋은 기업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워낙에 실적도 좋고 주가도 역대 최고가 뭐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이거는 보유자 영역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그 중심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에도 이거는 진짜 어디까지 올라가나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 한 번 이렇게 기록을 경신하네요. 2년 연속으로 최대 실적을 써냈고요. 한화오션의 지분을 매입한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 한화오션까지 함께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진짜 보유자의 영역. 김재성 본부장님, 작년에도 이거 계속 올라갈 때 보유자의 영역인가 했었는데 결국 또 지금도 신규로 들어가긴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나요? 보유자의 영역? 저도 사실 방산주를 지난주부터는 이제는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투자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는데 주가 위치가 낮은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실적이 나오면 일단 홀딩이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바이를 좀 노려봐야 되는 거죠. 매수를 노려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구간에서 실적이 나올 때 우리나라 다수의 기업들이 사실은 세론의 경향을 띠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방산주들도 위치적으로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세론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만약 제 이야기에 공감하셔서 못 사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거를 좀 만회를 하려고 같은 섹터 안에서 이제 투자의 범위를 좀 늘려보면 결국 이 3대장이 그러니까 두 기업이 먼저 간다면 하나 남은 기업 LIG 넥스온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들이 간다면 이들의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사들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뭐 i3 시스템 제가
자주 강조드렸던 기업인데 이 기업들도 결국 최근에 보여주는 박스 상단을 돌파해줄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시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뭐 찬물을 끼얹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대로템이 갔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갔다 그래서 LIG 넥선이라든지 i3 시스템이 그들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을 때 네. 무조건적으로 들고 가기보다는 유연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항상 인지를 한 상태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확실히 보유자의 영역, 하지만 현대로템 최근에 또 갔었고 이제는 LIG 넥스원의 차례가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중소형주까지 본다면 i3 시스템까지 함께 언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고점일 때는 우리가 차익을 또 챙길 수 있는 그 전략까지 챙겨가자 얘기를 주셨네요. 자,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좋은 뉴스들이 이제 방산주 전체적으로 온기를 불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부에서 3년 동안 AI나 우주 첨단 소재 3조를 투자하겠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오늘 앞서 체크해봤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대표주들의 호실적 모멘텀까지 지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주항공이나 드론 쪽의 시세가 강합니다. 하지만 차트로 봤을 때는 좀 제각각이기도 해서 종목을 골라보기가 어렵기도 한데요. 황유한 팀장님,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 위주로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뭐 우리가 우주항공으로 본다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탑이겠죠. 네. 예, 여러 가지 뭐 방산으로도 볼 수 있고 우주항공으로도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쪽에서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드론이라던가 그다음에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들, 뭐 중소형주 종목들을 보면 딱 말씀하셨던 대로 제각각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미국의 테슬라가 이제는 전기차 이슈로는 거의 뭐 사실 움직이진 않고 있고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테슬라가 만약에 급적으로 또 다시 뭐 어떠한 좋은 뉴스를 동반하면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약간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우주항공 실적주 포함 테마주들까지도 아마 그림은 차트는 아마 다 좋아질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테슬라의 방향성이 올해는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로봇 이렇게 가고 있지만 또 더 큰 미래로는 우주항공까지 보여줘야 되는 거기까지 지금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우주항공 주식들은 이게 실적주가 됐든 테마주가 됐든 이제는 약간 그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우주항공이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테마주의 양상이 좀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쪽에서 실적을 내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가 몇몇 기업들은 많이 올라와져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하셨는데 김태성 본부장님 저랑 방송 출연하면 처음으로 의견이 갈린 것 같아요. 저는 네. 지금도 괜찮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이건 뭐 지극히 매매하는 사람들의 뭐 의견이니까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매수 홀딩 의견이시고 저는 사실 지금도 신규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산업을 보고 어떻게 앞으로 더 나아가야 갈 길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테슬라가 앞으로 보여줄 이런 기대감들까지 생각한다면 저는 충분히 보유하셔도 되지 않을까. 다만 드론 테마는 조금 변동성이 좀 많이 심할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네. 예, 그래서 드론 테마 종목들이 조금 소형주 종목들이 많은데 이제 하나둘씩 실적 발표들을 하고 있죠. 근데 다만 이번 실적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실적을 냈고 실적이 조금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시총 대비 너무 좀 낮게 나온 거 아닌가라는 종목들이 있는데도 종목들이 잘 빠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그래도 종목들의 불장이 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의 실적은 어느 정도 멀티플을 인정해주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상반기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조금은 더 세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코스닥, 코스피 주가 흐름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직은 갇혀있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근데 다만 코스닥은 이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코스닥 중소형주들 조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적 대비 시총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멀티플을 조금 더 높게 쳐서 매매를 하셔도 저는 좋지 않을까. 확실히 실적이 받쳐주면 또 네. 그만큼 그만큼 매매해도 더 좋겠죠. 괜찮다라고 맞습니다. 봐주시는 것 같네요. 그런 상황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굉장히 또 야수의 네. 심장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네. 신규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두 분의 의견이 처음으로 갈렸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비롯해서 방산에 대한 이야기 좀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 쪽도 이야기 해볼 텐데
있는데 최근에 뭐 조선은 사실 방산이랑도 워낙에 그 시너지가 같이 나고 있어서요. 그 안에서도 이제 한화오션이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지분 매입한다 소식 전해드렸었고 이외에 조선 기자재 쪽도 대왕고래 충격을 받고 나서 이후에 오늘은 또 한번 부활하는 모습. 확실히 본업에 좀 더 집중하는 걸까? 우리 기자재 얘기는 또 김태성 본부장님과 많이 다뤘었거든요. 한화오션을 볼지 아니면 기자재를 볼지 좀 더 매력적인 쪽 어디로 골라보세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말 그대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지분을 매입하는 이슈가 있다 보니 조금은 더 올라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변동성이 추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최근에 어떻게 보면 조선이라든지 조선기자재 조정이 나오기 전에 가장 강했던 쪽을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많이 말했던 쪽이 기자재 쪽에서 엔진 쪽이었던 걸로 맞아요. 기억할 네. 겁니다. 그래서 하나 엔진, 뭐 HD 현대 마린 엔진,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지금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관세 이야기 나오고 있고 트럼프의 입에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네. 그런데 조선만큼은 일단 트럼프 이기 시기에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좀 잡고 있는 산업임을 한 번 더 좀 인지는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조정이 나오면 저는 조선 기자재는 여전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의 입에 자꾸 벌벌 떨게 되다 보니 트럼프와 동행할 수 있는 섹터 많이 찾는데 조선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기자재를 본다면 또 엔진 쪽, 우리 한화 엔진과 HD 현대 마린 엔진 꾸준히 좀 강조해 주셨던 두 종목 오늘도 얘기를 주셨네요. 자, 이렇게 방산과 조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실적까지 곁들여서요. 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았던 종목인데 제약 바이오에서도 뭐 실적이나 수출이나 여러 가지 좀 기대되는 모멘텀을 안고 가는 종목들 많아서요.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대 최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CDMO 쪽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사실 다른 종목들은 잘 못 가지만 이게 대장은 대장인가 봐요. 혼자서 너무 잘 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 때문인 것인지 혼자만 잘 가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황유현 팀장님. 지난주죠. 우리나라 시총 3위가 역전이 됐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기고 시총 3위가 됐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법 리스크 뭐 이런 부분들 다 뭐 관세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실적은 계속 좋았습니다. 사실. 네. 실적을 계속 좋았는데 그리고 많이들 했던 말이 언젠가 100만 원은 무조건 넘는다. 맞아요. 언젠가 황제주는 분명히 된다라는 거였는데 언제 될 건데가였죠. 근데 사실 그 주가가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뭐 실적도 있고 우리나라 특히나 시장에서는 결국은 뭐가 주가를 올라갈 수 있는 주가가 부양될 수 있는 트리거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트리거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뭐 끌어 올라갈 수 있는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실적들은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도 공장도 올해 또 완공이 되는 5공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도 어느 정도 담보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생물보안법과 관련돼서 작년에 계속 주목을 받았죠. 그러면서 올해 계속 수준화하고 실적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주가를 밀어 올리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고요. 지금 뭐 향후 앞으로 담보 나올 생물보안법이 본격적으로 발의되고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조금 더 강하게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좀 더 제재를 한다면 그 대표적인 수혜가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종목이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는 거는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날지를 모르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사실 100만 원대, 90만 원대 보셨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90만 원대에서 이제 한 120만 원 언저리까지 온 건데 이렇게 되면 계속 이제 관성을 대형주들은 이제 관성이라는 저는 표현을 하는데 네. 이제 얼마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추종 관점에서는 계속 좀 우상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우리가 현실적인 목표가를 세우긴 좀 어려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황제주죠. 그래서 일단은 우상향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도 실적은 좋았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미용기기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뭐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고 개별 이슈 때문에 좀 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도 실적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파마리서치가 또 역대급 실적 내면서 오늘 신고가 기록하고 독보적인 랠리를 보입니다. 이게 오늘 봤을 때 뭐 지금 시세로는 의료기기 다 괜찮아 보이지만 차트 봤을 때는 대부분 사실 파마리서치 제외하고는 우하향하거나 횡보하거든요. 그렇다면 미용기기 볼 때는 그냥
정말 잘 달리고 있는 파마 리서치 하나에 집중하면 괜찮을까요, 본부장님? 근데 이제 파마 리서치도 시기적으로 좀 여유를 가지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다. 올 한 해 실적 정말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다소 지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파마 리서치도 오늘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매수를 할 거냐라는 질문에는 조금은 더 기다리셨다가 가격적인 조정 혹은 기간적인 조정이 나올 때 그때 매수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파마 리서치뿐만 아니라 미용기기는 유럽에서, 미국에서, 남미에서 잘하고 있는 거 이제 다들 압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이점, 그들만의 아이덴티티를 또 어디서 가져가야 되냐? 중국 시장에서 이제는 누가 더 빠르게 시장 흡수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가 저는 관건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 내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이 뷰티홈 디바이스 순위를 보면 1위부터 10위 안에 우리나라 제품은 딱 하나, 리쥬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 다시 우리나라 K-뷰티 기업들이 이제 성장을 함에 있어서도 파마 리서치가 지금 중심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파마 리서치는 높은 영업이익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러니 저러니 관세 이야기가 나와도 그걸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는 것을 좀 고려해 봤었을 때 너무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이제 충분히 매수할 만한 위치까지 조정이 나오면 저는 뭐 가격적으로 26만 원 이하에서 내려오면 그때서부터는 천천히 한번 모아갈 전략을 다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일단 개별 이슈로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두 사이에 뭐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는 그들의 이슈가 있어서 네. 이들은 좀 별개로 좀 보셔야 되지만,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팩트는 상대적으로 대웅제약의 나부타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라는 것을 꼭 체크를 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미용기기 쪽에서는 파마 리서치 좋은데 지금 신고가 영역이라 비싸니까 좀 기다려봤다가 조금씩 사보자 얘기를 주셨고요. 그리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이슈도 확인하면서 좀 대응해보자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두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풀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관세 무풍지대 이쪽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우려는 없고 거기다가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 간에 뭔가 그 해빙 모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조가 있다 보니까 유난히 더 엔터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엔터주들 대표주부터 해서 나머지 종목들까지 함께 올라가는데 큐브 엔터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네요. 최근에 엔터주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많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나 YG 엔터테인먼트 다 신고가 찍기도 했었고 나머지 종목들도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오늘도 시세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지, 지금 사는 게 늦은 건지 아니면 또 이른 건지 이것도 고민됩니다. 먼저 황유한 팀장님, 어떻게 엔터주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괜찮다면 제일 좋은 종목도 골라주세요. 큐브 엔터 말씀해 주셨고 네. 뭐 다른 엔터 주식들 말씀해 주셨는데, 엔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늦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난 주말에 이제 국회의장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회의장님하고 이제 좀 중국에서 좋은 관련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죠. 일단은 엔터 주식들 중국 올해 자체가 약간 소비 부양에 대해서 그런 강력한 의지를 좀 가지고 있고, 중국도 소비를 해야 또 경기가 또 돌아가고 좀 약간 급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한 해 올해 좀 약간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이어질 걸로 봅니다. 전체 매출액에서 중국 비중이 가장 비율로만 보면 높은 거는 큐브 엔터고요. 네. 대신에 이제 연예인들에 대한 팔로워들 뭐 이런 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YG 엔터가 조금 더 매력적이긴 합니다. 근데 실적으로 보면 또 JYP가 또 제일 땡기고, 하반기에 가서 또 하이브 이제 BTS가 이제 완전체 컴백을 한 다음에 또 하이브도 또 네. 괜찮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터 주식들은 뭐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이제 상승 추세를 타고 만들어져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을 이제 확인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아직까지는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들이 올라가는 거고, 이 부분들이 1분기 실적 또는 2분기 실적 때까지 아마 확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이 중국도 중국이지만 미국에서 콘서트들이 다 연말까지 다 매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걱정은 사실은 조금 상대적으로 덜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연 주가가 실적 대비 너무 빨리 가느냐, 좀 너무 천천히 가느냐, 이런 걸로 보면서 우리가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매매를 하기 참 좋은 섹터가 올 한 해 내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 K-팝 ETF 같은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실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JYP가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는 흐름 보여줬기 때문에 1번으로 이제 JYP로 일단 관심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픽으로는 JYP 엔터테인먼트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딱 마침 신고가 찍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엔터는 사실 뭘 담아도 좋다 보니까 K-팝 ETF도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거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지금 엔터주 들어가도 괜찮은지 궁금하고요. 괜찮다면 어떤 종목 제일 좋게 보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엔터주들은 이제 바라보시는 게 좋다. 일단 네. 엔터 빅4에서는 당연히 저도 JYP 엔터가 예. 가장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들에 대한 노이즈도 많이 없을 가능성이 네. 높다고 이제 평가를 받으니 JYP 엔터가 좋아 보이지만 저는 만약 지금 트레이딩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YG 플러스를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YG 플러스는 YG 엔터사 내에 이 음원 유통 사업을 네.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번 크게 흥행을 했죠. 로제의 네, 아파트라고 하는 음원이 엄청나게 데이트를 치면서 그 로제가 속해 있는 블랙핑크가 이제 또 컴백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그렇기에 저는 지금 이 네 분 모두 정말 각자의 개인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여서 컴백 완전체로 지금 나온다라는 것들이 YG 플러스에게는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이 좀 쏠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되기에 현재 구간에서 손절가 4,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1차적으로는 5,000원, 2차적으로는 음원이 만약 흥행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5,500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출연했던 패널분께서도 YG 플러스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김태선 본부장님께서도 YG 엔터의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YG 플러스 말씀해 주셨어요. 목표 주가는 5,000원, 더 간다면 5,500원, 손절가는 4,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엔터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가도 좋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IS의 김태성 본부장,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